지금부터 제13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이것을 뚫고 나갈 방법은 모든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공관위 관련된 부분, 오늘 이제 아침에 선대위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공관위 부분과 어제 의총에서 의결 요구한 사항은 긴급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긴급히 최고위원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3인의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회의를 마친 다음에 길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로 하시죠, 계속. 예, 계속 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다 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제11차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제 의총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저께 제1차 잠깐만요. 그 선거연합 어제 의총에서의 의결 요구 사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네, 어저께 제1차 민생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장정숙 의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1차 민생당 의총에서는 어떤 걸 의결을 했냐 하면요. 하반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비례 연합정당 참여 문제에 대해서 오후 2시, 오후 9시에 본회의 전까지 길게 토론을 한 바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참여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1차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는 이건 분명히 의결사항입니다. 당원 제37조 사항에 의하면 의원총회에서 요청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항이 이렇게 해서 기타 논의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심의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요. 저희는 오늘 4인의 우리 최고위원이 당원 제38조에 의해서 재적연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하고 요구한다,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걸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안건은 원내대표 아까 의총에서 의결 요구도 있었고 최고위원 이관순 최고위원 그리고 황인철 최고위원 그리고 장정숙 원내대표 최고위원 3인의 또 의안 상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철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정숙 원내대표 말씀 중에 긴급 의총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긴급 최고위원회로 최고위원입니다. 저희 당원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총회가 최고위의 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 지금 저희는 7분이기 때문에 3분 이상이 최고위원 소집과 안건 상정을 요구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최고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 3분 중에 합의로 대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나 한 분이 계실 때에는 한 분께서 행사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1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장정숙 원내대표께서 제안하신 어제 의총 비례연합 정당 참여 결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찬성 예, 의견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에 찬성합니다. 이관순 최고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어제 의총에서 의결 요구한 비례연합의 참여권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총에서 요구한 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또 하나의 긴급 안건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공관위 구성과 관련된 규약에 대한 의결이 강행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당원의 부칙에 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보건소에서 절대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결의 또 구두 결의가 가능했음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무효하기보다는 새로운 수정 의결로 해서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희가 표결 요구를 했었던 내용으로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 외부 인사로 공관위원장이 추천되고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공간 몇 조죠? 신문 연합정당 참여 결사 반대한다. 자, 예,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 외부 공관위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부분을 삭제한 공관위 규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법 예. 한민주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사 반대한다. 좀 이따 말씀하세요. 나가주십시오. 예, 나가주십시오. 예, 나가주세요. 좀 이따 말씀하세요. 네. 자, 이상으로 최고위원회를 제13차 최고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가 많이 됩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모두 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주십시오. 안 된다! 엄청 부하시켜라! 저기 총장님. 자,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세요, 보자. 네? 됐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 같고 뭐 하는 거예요? 명령부 선거 좀 하겠습니까? 의견 안 됩니다. 의견 없는 최고위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날씨입니다. 224호에서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대표실은 우리 거고 여기는 누구 거잖아.
창수 옮긴 이유가 뭐야? 옮긴 이유가? 기자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연합정당 참여 절차 안지한다. 뭐 하는 거야? 자,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구호를 지창하시는 경우에는 좀 자리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서 계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구호를 지창해서 발언을 막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당이 통합을 해서 호남 정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호남은 단순한 지역 정당이 아니고 개혁에 항상 앞장서고 희생해왔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해왔기 때문에 개혁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약자연합, 후속통합을 바로 시도했습니다. 소상공인, 또 청년들, 서민들과 함께 제 몫을 찾지 못한 그룹들과 연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호남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당에 와서 3당 통합 후에 소상공인들과 접촉해서 그룹을 함께 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청년 그룹들과의 통합도 전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거연합 국면으로 돌아가게 돼서 제3지대 선거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해봤지만 당내에서 어떠한 반응도 없고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례연합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대다수는 필요하다. 어차피 이 국면이 열렸고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든지 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상황이 돼서는 이후에 개혁진영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끝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세력이 부활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선거제 개혁으로 인해서 등장시키고자 했던,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등장시키고자 했던 약자 그룹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청년들, 또 새로운 어떤 소수 정당들의 어떤 그 가치들이 원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원내 진입을 돕는 그런 내용의 선거연합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민주당이 비례의석을 포기하고 또 비례민주당을 포기하고 그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어쩌면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하지 않았고 대신 제3지대에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의 선거연합 체제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후순위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타협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평화당에 있을 때 접촉했던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그리고 여기 민생당에 와서 접촉했던 시대전환, 규제개혁당 등 그리고 또 소상공인 그룹들이 지금 이 비례 연합을 통해서 원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민생당이 빠지고 정의당이 빠지면 제대로 된 모습의 선거연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게 되고 그것은 국민 눈에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고 거기에 참여했던 소수 정당 그룹들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히나 호남에서 박근혜 탄핵 세력이 부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 그리고 소수 정당 또 약자 그룹들이 이 선거제 개혁에
이 판에서 원내 진입해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선거연합에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자라는 결정을 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당론이 결정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장정숙 원내대표께서 의총의 요구사항으로서, 결의 요구사항으로서 최고위원회 의안 상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하 대표께서 그거를 묵살하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이 긴급 의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정숙 원내대표님, 또 황인철 최고님, 이관승 최고님께서 세 분이 그 안건을 긴급 의안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공관위 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일요일에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하는 그런 의결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의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견이 6명 중에 4명이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모든 안건을 일사천리 그냥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었고,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좀. 예. 그동안 우리 김정하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출신 분들께서는 3당이 합당으로 태어난 우리 민생당의 합당 정신을 부정해 오셨습니다. 명백하게 3당이 동등한 신설 합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선, 규정, 운영에 관해서 마치 바른미래당인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연장인 것처럼 합당 정신을 부정해 오셨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합당 정신을 부정함을 넘어서서 합당된 당원을 명백하게 부정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고위원 6인이 참석했는데 4명이 동의하지 않는데 2명으로 가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합당된 당원을 아예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에 함께 당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부정했습니다. 현장에 명백하게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의견을 묵살하고 듣지도 않고 마치 네 분의 최고위원께서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의원님들 13분께서 이 선거가 긴박한 와중에 하루 종일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저희 민생당 상징인 점포를 모두 벗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민생당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김정아 대표 체제는 단 한순간도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 정신을 부정하고 합당된 당원을 부정하고 합당된 동료 최고위원 의원을 부정하는 이러한 대표와 더 이상 저희 민생당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최고위원 일동은 대표님, 공동대표, 최고위원 일동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 김영수입니다. 어저께 제1차 민생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님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황인철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민생당 자켓을 입고 다 회의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네? 최이배 의원님께서 네, 하셨는데 오늘 무언의 시위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김정아 대표께서 뜯어 맞으면 너네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죠? 비례정당 참여 문제는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언론을 통해서 쭉 그렇게 들어왔고 봐왔고 오늘 최고위원회는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켜봤는데 마치 일리가 있는 말씀같이 들리긴 하지만 일방적 주장이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민생당이 왜 존재합니까? 저희가 26명의 지금 비례 제명, 셀프 제명 받은 위원들이 다시 저기가 돼서 26분이지만 이태규 위원님께서 탈당을 해서 25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반인 13명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총에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원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원 제37조 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의원총회가 요청한 사항은 심의 의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한 건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이거는 당이 왜 존재를 하는지조차 기본적인 인식조차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는 우리 민생당에서 마지막 과정이다. 관점이 다른 것을 나쁘다고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대표 메시지는 본의원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이 와서 조율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도 전혀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당원을 무시한 건 물론이고 말로는 맨날 당원 합니다. 네? 그런데 못된 야당이 하는 짓을 왜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왜 추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 못된 짓이 나라를 망칠 것으로 걱정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범진보 진영의 현실적 우려를 폄하하지 말자. 고륙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새로 총선 결과가 보수의 승리로 나타난다면 저 자신은 굉장한 재앙이고 우리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대표 권한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고 방망이 칩니다. 그렇게 하면 당이 아닙니다. 당이 왜 존재합니까? 공감하고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주장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표결 처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반대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방망이 두들기고 나가고 심지어 두들기는 거 가지고 나갔죠. 이건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범진보 진영의 일원으로서 대안을 한번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화는.
대안이 아니라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는 절대 민생당이 존재할 수 없다. 저희 보고 맨날 탈당 하시는데 오늘 의원회 시위하지 않으셨습니까? 잠바 안 입으셨습니다. 민생당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저께 의총에서도 바른미래당 출신의 중진위원님들 한 분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모연의 시위고 앙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박주현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갈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저 유관승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을 건의했으나 그동안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절차도 없이 진행하여 저희가 12차, 제13차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은 당헌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정의롭게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다행히 선대위 규정이 통과가 됐고요.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5대 2대 2라는 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구성을 고쳐서 통합의 당사자인 3당이 공평하게 구성하는 안으로 오늘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거연합에 대해서 저희는 뭐 당내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론으로 결정되기를 원했는데 아예 의안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론의 절차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의 권한은 3인이 똑같이 같습니다. 똑같이 같고 당대표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오늘 이렇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대체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긴급 사안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공관위를 실제로 구성하는 거 그리고 선대위를 구성하는 거 정도를 오늘 안에 맺고 저는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고 역시 주장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어제 의총 의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원 당규상에 보면 비례연합정당 참여 자체를 주요 정책으로 봐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어제 과반 의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최고위 추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당한 53조의 주요 정책과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제명사항 이 부분은 3분의 2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심의 의결을 요청할 이 부분은 출석위원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결의한 건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13명 출석해서 13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의총에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 세 분이 긴급 의안 상정으로 해서 그거를 또 의안 상정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최고위원회 의안 상정을 해달라는 거에는 만장일치였고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질문? 예.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례연합정당 논의 중인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 또는 민주당이랑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실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얘기되는 비례연합에는 민주당 포함해서 현역들이 전부 배제되는데 비례연합 참여하시게 된다면 현역 참가를 전부 배제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시민을 위하여 쪽하고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주당의 이제 뭐 윤호중, 그러니까 정계련에서 우리 당에 요청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제로 그거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언론상을 통해서 정계련에서 민생당도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이제 의원님들 개개의 의견이 있었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을 위하여 하고 정계련 두 플랫폼 간에 이제 서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이것이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또 그런 정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는 그 관심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수 정당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민생당이 참여함으로써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소수 정당으로 참여한 그 의원들이 휩쓸리지 않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새로운 정말 원내 진입의 효과를 100% 볼 수 있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거를 좀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람직하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정계련이 주도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면 더 바람직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정계련에서 아직 창당이 되지 않았다. 또 이후에 이제 참여하는 정당들 입장에서는 선거 이후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계련에서는 그냥 교육단체를 유지하는 그런 식의 이제 좀 의견을 보여서 또 이견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계련이든 시민을 위하여든 참여하고 있는 그런 청년 그룹들 또 앞으로 참여하게 될 소상공인 그룹 이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과 협력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이 소수 정당들의 편에 서서 이 부분이 향후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잘 반영되는 이 선거연합의 모습으로 구현되고 또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비례연합의 현역들을 지금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비례연합에 참여를 하게 되신다면 현역 참가는 배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민생당 전체 정의당이나 민생당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후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신 최고의 효력에 관련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김정환 측에서는 회의를 주재하는 거에 본인한테만 일단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시거든요. 네, 당원에 제가 좀 말씀하고 또 이제 그 당원에 당 대표가 이제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김정화 대표든 유성엽 대표든 소집할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회를 보는 걸 누가 볼 거냐. 맨 처음에 이거를 연장자가 볼 거냐, 돌아가면서 볼 거냐, 또 젊은 사람이 볼 거냐.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으로 젊은 분이 사회를 보는 게 모양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앉으신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당원의 효력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편의상의 자리 배치일 뿐이고. 당대표 소집 권한이 있고 원래 이제 당대표 3인이 합의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유성엽 대표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표 두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출석한 당대표가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 분명히 11시 최고위원을 통보를 했고 몇 시간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11시 최고위원을 소집한다라고 통보를 했고 거기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11시 최고위원에 참여한 유일한 당대표로서
회의를 진행했고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예, 뭐 도청하실 게 있으면 아마 선관위에 등록하는 등기 대표이기 때문에 김정하 대표께서 본인 고유의 회의 소집과 주재 권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선관위 신고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현재 우리 당헌에는 공동 대표만 있지 선관위 등록 대표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 28조의 당 대표의 권한 등 해서 회의 소집 및 주재 등 주요 의결, 그 다음에 당직자 임명 이 부분에 대표 권한이 있는데 부칙 2조 2항에 보면 그 28조에 대한 모든 당 대표의 권한은 3인의 공동대표가 합의하여 행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하 대표께서 단독으로 회의 주재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헌에 저촉된다. 그래서 당헌은 공동 행사고 다만 운영상의 실무적인 선관위에 등록되는 등기 대표 이 부분은 또 유효하죠. 그것과 당 내부의 의사결정을 운영하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대표의 권한으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두 당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일한 당대표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네. 아무런 이제 법적인 문제 법적 효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질문 마지막으로 먼저 중앙일보 김진우 기자입니다. 방금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명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군소연당의 의회 진입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다른 민생당 차원에서도 의석수를 어느 정도 요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순이 7석을 이야기했는데 민생당에서 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선거연합 참여 여부 자체에 대해서 이제 겨우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연합에 참여한다라는 의사를 정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연합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거연합에 참여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 입장에서 정계련도 접촉하고 시민을 위하여도 접촉하고 또 민주당도 접촉하고 또 참여한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또 다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대표 세 분과 협의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의총에서 의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더 없으시면 그 얘기는 아까 맨 처음 제가 좀 더 보충 좀 네. 네. 그건 첫 번째 질문해서 끝났습니다.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하십시오. 그 조항은 의총에서 주요 정책과 주요 법률안입니다. 즉 뭐냐면 강제당론이에요. 그래서 특별 의결 정족수 3분의 2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요 정책이든 법률안이 의총에서 이제 3분의 2가 통과되면 강제당론으로 국회에서 당론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표결을 하라는 강제당론 조항이고요. 오늘 소위 비례연합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일반 의사 정족수로 의총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총이 논의를 한 겁니다. 논의를 해서 의총의 의견으로 최고위에서 당론을 결정해달라는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로 적법한 거고요. 이 부분은 28조 의총의 권한의 제4호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53조하고 달리 28조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달리 해석을 하신다고 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3명이 긴급 의안 상정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의안 상정과 의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만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당원을 인용해서 의사결정의 문제제기를 김장하 대표께서 해오셨고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당원에 6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구성원이 6명인 공정한 한 표를 갖고 있는 회의체에서 4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분의 의결로 가결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해석의 여지가 필요합니까? 이게 다른 구획적 논의가 필요합니까? 이게 당대표입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당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참담하다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끝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호남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정당이 모여서 호남 3당이 통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이 가진 가치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후속통합 또 선거연합에 주력했습니다만 바미당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게 완전히 새로운 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신설합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바른미래당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끝에 이제 오늘의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호남 정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명분 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출발이 호남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통합의 정신도 부정되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되고 호남 정당이라는 것이 폄하되고 부정되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민생당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걸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홍승택 비행부총장 홍승택 신고정합정당 참여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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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민주당 참여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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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